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입니다. 짐 퀵 지음 김미정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개발되지 않은 강인함과 지능, 집중력이 있습니다. 이런 초능력을 발현시킬 열쇠는요, 바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책은 우리의 잠재된 초능력을 열어줄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유년기에 사고로 뇌에 큰 손상을 입어서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로 뇌가 고장난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여기까지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만의 성공 전략과 노하우를 담아서 이 책을 썼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 이겨낸 순간 모든 것이 쉽고 단순해진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가두는 7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1.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신념은 매우 미묘한데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한계나 남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한계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곳, 직장이나 가정생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신념이 슬그머니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개선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요, 실제로 개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을 때 뭔가를 달성하기란 극히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마인드셋을 선택하느냐는 삶에 접근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정형 마인드셋으로 보면요, 상황은 원래 그런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보면요, 우리는 무엇이든 개선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다면요, 우리가 알고자 하거나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는 대신에 아마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 또는 상황을 탓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질 일로 주의를 돌릴 것입니다. 지능은 변하기 쉬울 뿐 아니라 성장형 마인드셋을 기르는 능력에 좌우됩니다. 지능 지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달성할 수 있는지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실은요, 지능 지수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똑똑한지를 알려줍니다. 지능은 태도와 행동의 조합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능은 유동적이다라는 새로운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 2. 우리는 뇌의 10%만 쓴다.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통념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요, 우리가 지금 뇌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뇌를 전부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뇌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요, 신체의 100%를 사용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빠르고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나는 뇌 전부를 최고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라는 새로운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 3. 실수가 곧 실패다. 우리는 왜 그렇게 실수를 두려워할까요? 어쩌면 이 두려움은요, 누군가 우리에게 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간주됐으며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요, 시험이나 과목에서 낙제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수를 실패의 증거로 보는 대신에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진실은요,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해야 합니다. 실수로부터 배울 때 우리는 이전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 같은 것은 없다.
배움의 실패가 있을 뿐이다 라는 새로운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 4. 아는 것이 힘이다. 대개는 배워야 하는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데요. 마치 지식만 있으면 힘이 생길 것처럼 말합니다. 지식은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지식이 힘을 가지려면 어떤 행동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정보는 쇄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접할 수 있는 지식이 많지만요. 많아도 너무 많은 탓에 오히려 행동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실은요, 아는 것이 힘은 아닙니다. 힘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인데요. 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전부 배울 수는 있지만요. 그 지식을 수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요. 쓸모가 없습니다.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책, 팟캐스트, 세미나, 온라인 프로그램, 소셜미디어 게시물은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할 게 아니라요. 배운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이 말보다 낫습니다. 약속하지 말고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가 우리가 배운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지식 곱하기 행동은 힘이다 라는 새로운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 5. 새로운 것은 쉽게 배울 수 없다. 배움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요. 노력은 보상을 받습니다. 사실 학습은 적어도 약간은 불편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아는 걸 강화하는 중일 것입니다. 동기가 부족하거나 방법이 부적절하면요. 속도가 떨어지고 너무 어려운 학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고 간단한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내심을 기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자신의 필요에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인데요. 몇 번이고 다시 해볼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보상으로 지식을 얻을 뿐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끈기를 길러온 만큼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실은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때론 어렵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학습은 일련의 방법들이며 학습 방법을 알고 있을 때 확실히 더 쉬워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배우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더 쉽고 더 즐겁다라는 새로운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 6.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라이트 형제의 전기 작가인 프레드 켈리는요, 그들이 비행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이웃들이 믿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한 이웃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 형제가 진실하다는 것은 알아. 너희가 그 기계를 타고 하늘을 날았다고 하면 나는 그 말을 믿어. 그런데 캐롤라이나 해변이 뭔가 특별한 환경이었겠지. 다른 데서는 안 됐을 거야. 라고요. 신문과 언론도 그들의 성과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켈리에 따르면요, 당시 저명한 과학자들이 인간이 날 수 없는 이유를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어떤 신문 기자도 그들의 성공을 보도할 용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진실은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기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비판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스스로 내린 부당한 판단을 깨기 전에는요, 진정한 자신의 잠재력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기대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거나 망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은 남들이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라는 것을 새로운 신념으로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 7. 천재는 따로 있다. 영화배우 브루스 리는요, 천재적인 무술인이자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리의 가족은요, 그가 태어난 직후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콩은 일본에 점령당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고 어린 리는 아웃사이더가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유년기를 보내는 동안 그는 순수 중국인이 아니라고 친구들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긴장해야 했고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후 리는 싸움꾼이 되었는데요. 성적은 낮고 학교에서 너무 자주 싸워서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한 번은 격렬했던 길거리 싸움 후 고위 경찰관이 리의 부모에게 아들이 체포될 거라고 알렸습니다. 전날 밤 리가 이 경찰관의 아들을 때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리의 아버지는요, 아직 미국 시민권자였던 리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급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리는 $100만 들고 떠났습니다. 허드렛 일로 생활하던 그는 곧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인종과 배경에 상관없이 누가 찾아오든 학생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오클랜드 중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결국 그는 강습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로 결심했는데요. 리가 요리조리 도망만 다니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는요,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의 재능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좌절감을 안겼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경험과 환경이 어우러지면서 탄생했습니다. 성적은 나쁘면서 싸움이나 일삼는 아이를 보고 훗날 대단한 무술인이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진실은요, 천재는 단서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마법처럼 보이는 천재성 뒤에는요, 항상 방법이 있었습니다.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심층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새로운 신념으로 가져야 합니다. 거짓의 우물에 자신을 밀어넣지 않으려면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이런 제한적 신념이 그릇된 통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말의 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 또는 습관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이루고 싶지 않은 목표 또는 습관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할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이제껏 자신이 느리거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왔다면요, 이제는 그 말 대신에 나는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자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인식한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이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인데요. 그 힘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가능한 한 자주 몰입 상태가 되고 싶은데요.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산만해질 요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주의가 산만해졌다가 하던 일을 다시 이어가는 데는요, 최대 2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른 일은 다 제쳐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요. 30분 정도의 시간만 내서는요, 많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최소 90분은요,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상적인 시간은요, 2시간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짜증나는 점이 있거나 대체로 지루함을 느꼈다면요, 진정한 몰입 상태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요, 명확한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몰입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요, 명확성의 결여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모른다면요, 과업을 찾아내려 애쓰느라 몰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입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나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한 목적을 자신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확실하고 이를 달성할 생각에 흥분된다면요, 깊이 몰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번째는요, 조금씩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약간 어려운 일을 할 때 몰입에 이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지루함과 몰입감은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극히 어려운 일을 하면요, 좌절하기 쉬우며 이런 좌절감이 몰입을 막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면서
적당히 도전적인 일을 한다면요, 흥미가 생기면서 깊이 몰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을 한계에 가두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몰입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